좀 설명드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들,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앞으로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사람의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참 심각한 상황인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드려볼게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숙주에 의해서 그 세포에서 복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자체적으로는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처럼 스스로 재생할 수가 없고, 증식할 수가 없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동물은 동물끼리, 식물은 식물끼리,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에서 각각 기생하는 바이러스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보니까 약 3에서 5년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심각하게 막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이러스 하면 2002년도 그때 창궐했던 게 뭐였냐면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2003년도까지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메르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독감 있죠. 예전에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다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독감이라든지 해마다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꾸 우리한테 문제를 지금 일으키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어떤 숙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사스, 2002년도에 시작된 그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박쥐, 사양고양이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래서 그게 우리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됐던 것이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고, 그리고 메르스는 뭐예요? 중동에서 나타난 바이러스죠. 박쥐, 그리고 낙타,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우리 그 메르스가 2012년도인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2015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 바레인에서 귀국한 그 60대 남성분이 첫 확진자였는데, 어쨌든 그거는 중간 이제 매개체가 뭐 박쥐, 낙타.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원숭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온 거를, 이걸 가지고 사람이 사람 간에 전달이 이제 또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타났어요? 우리 잘못이야. 왜냐면 첫 번째로 그 밀림, 그 생태계 있죠. 이것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이걸 다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동해야 할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서 파헤쳐버리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야생동물 잡아다가 직접 요리하냐고 막 다 절단하고, 내장은 또 옆에 있는 다른 야생동물 또 먹이로 또 주고, 그러니까 이게 막 전달되고 그것을 먹은 사람이 이제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거를 다 파괴해버리니까 무분별한 그 개발 때문에 그 안에서 있어야 할 동물들, 얘네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또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 파괴. 근데 이게 특히나 배기가스나 공해, 이게 뭐를 유발하냐면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열대 과일이라고 하는 거, 파인애플이랑 바나나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저 더운 지방에서만 키울 수 있는 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제주도에서 감귤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남부 지역으로 올라오더니 이제는 충청권으로 올라와서도 이게 재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기온이 따뜻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얘네 동물들이 어디로 가요? 온대성 기후 쪽으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그 바이러스를 접촉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자꾸 창궐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죠. 백신. 근데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언제예요? 2019년 연말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딱 1년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백신이 막 나와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이제 몇 달 더 있어야 되겠죠? 계약만 해놓고 막 사놓고 그런 거지 아직 우리가 접종을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니까 미국 FDA에서 임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간소화시켜서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부작용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통은 이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거치는데 아무리 빨라도 3년씩 걸려요. 보통은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이런 백신 하나 만들어내는 게 5년, 10년씩 걸린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코로나 이 백신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나왔어요.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다음에 이렇게 최단 기간에 백신이 나왔어도 1년이에요. 그럼 다 죽어나간 다음에 백신이 나왔어.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창궐한다니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 영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나왔죠.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코로나 지금 변종 바이러스 또 나왔죠. 그게 지금 영국 변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나와서 백신을 개발하고 1년 후에 내놨는데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걸 가지고 맞추려고 봤더니 얘네들은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요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분노를 느껴요? 아니면 불안을 느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요? 아니면 불안의 감정이 생겨요? 물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안 되고 하니까 막 열받아서 막 화가 나서 분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감정이 아니라 불안이야.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왜 나타나냐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일을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이 다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불확실해서 나온다고 했죠? 확실하면 이 감정이 사라지겠죠? 확실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한다고 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바이러스랑 경쟁해서 이겨내야 된다. 1번. 바이러스랑 공존해야 된다. 2번. 몇 번이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 몸은, 사람의 몸은 다 바이러스로, 미생물로 가득 차 있어요. 겉에 피부서부터 할 것 없이 안에 장기, 창자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바이러스예요.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다 잡아서 없애버리면 우리가 건강해지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항상 노출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므로 늘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집에서 꼼짝 마라 그러니까 어디도 못 나가고 웅크리고 있을 게 아니라 공존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웅크리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백신 나와서 올해군요. 올해 극복하고 다 좋아져. 그러면 바이러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창궐한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항상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요. 자연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다 파헤쳐 놓으면 얘네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무분별하게 환경을 그렇게 훼손하고 파헤치지
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자연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존하고 지켜가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 가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개념의 문제였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4차 산업혁명 시작했죠. AI, 인공지능, 로봇, 드론, 빅데이터,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모든 것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랑 또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쟁이 아니라 공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빨리 적응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빨리 정립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존하려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해 갈 때 이것을 좀 열린 생각 갖고 받아들이고 빨리 그 변화에 같이 동참해 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하고 살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몇 세 시대? 120세 시대.